자소서로 4~5문제를 뒤집을 수 있다고? 이번에 엄청 체감되던데 비동일계는 이제 합격이 더 어려워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인생편입입니다. 편입에서 자소서가 중요해졌다고는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 영상만 보시면 편입 자기소개서 어떻게 달라졌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학생들은 자소서에 시간 투자 충분히 했고 합격이라는 결과까지 얻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경각심을 갖고 미리 준비하시길 바래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글들이 많아요. 어차피 필기 성적이다. 자소서 별로 안 중요하다. 글쎄요, 비중 30%, 40%가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만 반영 비율을 직접 확인해 보시고 객관적으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학교에서 왜 자소서를 받냐? 이건 거슬러 올라가 정시 입학생들의 대학생활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에서 시작해요. 수시와 정시를 비교해 볼 때 실제 대학 중도 포기율은 정시가 수시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전반적인 학점조차 수시생이 정시생보다 높아요. 편입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편입 영어 수학 성적으로 학생을 뽑아놨는데 막상 학교 가서 적응을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즉 높은 필기 성적이 절대로 우수한 학부 생활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 편입도 수시처럼 자소서와 면접 비중을 점점 늘려온 거예요. 이는 해당 학과에 진정성 있게 관심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판별할 거란 얘기고, 다시 말해서 자소서는 이러한 학생들을 나누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다들 알고 계시지 않나요? 본인이 진정으로 관심 있고 하고 싶어하는 일이라면 알아서 열심히 하고 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교수님 입장에서 이 학생은 자기주도적이며 해당 학과에 진정성 있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한 것인가를 핵심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획기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기소개서를 미리 써보세요 같은 뻔한 말이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왔던 경험 그리고 이수한 과목만 노트에 쭉 써보세요. 첫날엔 진짜 딱 이것만 해보세요. 짧으면 10분, 길어도 30분 이상은 안 걸릴 거예요. 다음날엔 지원할 전공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대학교 학과 목록을 참고해서 어제 쓴 노트 있죠? 거기에만 써보세요. 여기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건 동일계예요. 교수님 입장에서는 같은 학과의 1, 2학년 과정을 마친 동일계 학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학과를 바꾸고 싶어서 편입하는 분들도 있고, 특히 올해는 문과에서 이과로 지원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1개도 좋고 10개도 좋으니 쭉 써보세요. 이 과정에서 내가 편입을 해야 할 동기부여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마인드를 다잡는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날에는 내가 쓴 학과별로 어제 적어놓은 경험, 과목과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는지 학과 밑에 쭉 적어보세요. 연결짓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이 학과에 왜 지원하고 싶은지, 그리고 해당 학과로 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또는 할 수 있는지를 첫날에 쓴 내용을 바탕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적대가 경영학과고 앞으로 전자공학과에 가고 싶다면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가장 감명 깊게 들었던 과목은 소비자 행동론과 이 비즈니스 전략이었는데 이를 통해 기획력과 분석력을 갖췄습니다. 이러한 저의 분석 능력은 입학 후 디지털 시도 처리, 데이터 통신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 시스템과 시도를 해석하고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분야에 흥미가 생겨 관련 논문과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거기서 이러이러한 걸 알았고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업을 찾아서 수강했고 편입 이후에도 이러한 관련 활동을 할 것입니다. 즉 내가 이 학과에 왜 가고 싶은지,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전자공학과 관련하여 이러한 경험이 있고 관심이 있다는 걸 어필하는 거죠. 물론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당장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안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구글링을 통해 해당 학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세요. 저도 위에 예시를 작성할 때 나무위키를 참고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합격생들 자기소개서를 커뮤니티에서 구입하거나 컨설팅 업체, 첨삭 업체를 활용해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시켜두세요.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 모든 학교들의 자소서 문항을 요약해드리면 1번, 해당 학과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지, 2번, 해당 학과에 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3번, 편입학 이후의 학업 계획. 딱 이렇게 3가지 문항에 대한 답변만 작성해 놓으면 끝이에요. 여기서 딱 1, 2번이라도 미리 작성을 해두자는 거예요. 3번 학업 계획의 경우 1, 2번을 작성하면 어떻게 써야 할지 방향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자소서 학업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요령은 이미 인터넷, 유튜브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뇌피셜로 쓰고 제출하지 말고 반드시 이러한 정보들을 참고해서 써보세요. 지원할 전공만 정해두고 나중에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답이 없어요. 나중에 그게 기억이 날까요? 절대 안 납니다. 이미 우리 머릿속에 수학 공식, 영어 단어 넣기도 벅찬데 우리의 지원 동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예요. 따라서 상반기에 미리 자기소개서 자체를 전부 끝내놓고 하반기에는 편입 공부에만 올인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우리가 대학교 수시를 준비했을 때 보통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부터 자기소개서를 쓰고 빠르면 고2 때부터 어떻게 쓸지 생각해두잖아요. 수시 자기소개서는 그렇게 빨리 준비하는데 편입은 그렇게 준비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편입시험 특성상 비슷한
점수대에 수십 명이 몰려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이런 경우에 학부를 판가름하는 건 정성평가, 즉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기간에 학과 정해서 하루 이틀 만에 날림으로 써서 제출하지 마시고 내가 이 학과에 가기 위한 노력을 최소한 한두 개만이라도 만들어두세요. 여기서 노력이라 함은 전공 수업을 수강해본다거나 관련 논문을 찾아본다거나 단순하게 뉴스 기사를 찾아보고 해당 분야의 지식을 쌓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이 학과에 왜 가고 싶은지, 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생각하시다 보면 자연스레 이 학과에 대한 관심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잖아요. 내가 이 학과를 졸업하면 뭐하지? 취업은 어디로 하지? 최소한 이 정도라도 미리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베이스가 좋아서 필기시험을 준비할 때 여유가 있다면 프로젝트, 공모전, 학회 등에 참여해보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이건 수료증이나 상장과 같이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서류평가에서 득점하기 상당히 좋은 요소입니다. 네, 이번에 편입 서류에 관한 내용을 조사해보고 정리하면서 느낀 건 편입이 예전엔 정시랑 비슷했다면 지금은 수시랑 흡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대학교 학점이 낮거나 비동일계로 지원할 예정이라면 지원할 학과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자료조사하면서 그에 관한 활동 등을 쌓아나가시는 게 편입시험에서 한 문제 더 맞추는 것보다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달라진 서류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정확히 아셨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지금 즉시 실행하셔서 본인의 최종 점수를 단 1점이라도 올리시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편입 정보, 꿀팁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니 구독 누르신다면 합격에 더 가까워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통해 편입을 전략적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